네, 안녕하세요. 배성원의 베이커리 스토리, 베베스토리입니다. 지금 제가 주방 평수에 대한 평수별로 어떤 장비 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몇 편을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상담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계세요. 아무래도 많이 궁금하셨던 부분들이실 거고, 사실 매장을 얻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정해놓고 나서 어떤 이런 주방 배치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막연하게 내가 매출을 얼마를 올려야 되고 월세는 얼마를 내야 되고 또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상권의 어떤 매장을 얻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 제가 이제 이런 걸 관련해서 많이 영상을 올려드리다 보니까 상권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월세가 적당한가요? 비싼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거 말씀드릴 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이 너무 좀 들어간 부분들이라 사실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위치가 좋다, 어떤 상권이 좋다, 아니면 월세는 꼭 얼마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전문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아니라 결국 저희도 장비 전문가거든요. 어떤 베이커리 주방을 꾸미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는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상담을 드리기가 쉽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 메뉴 구성이라던가 매출, 상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말씀을 드리는 어떤 업체가 있다라면 오히려 그거야말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너무 요즘에 직사각형 구조에 관련된 주방들만 보여드렸다가 약간은 정사각형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장이 형태가 항상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가 주 출입구가 있고 이쪽에 이제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재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뒷문이 있는 이런 구조를 평수 때랑 상관없이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일산 호곡에 설치해드렸던 매장이고요. 오늘은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렇게 장비들이 막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배치가 안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만한 공간에다가 어떤 주방을 꾸민다라고 하시면 선뜻 그림이 잘 나오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직사각형 구조였을 때는 이게 딱 끊어서 이제 가면 되는데 이게 정사각형 구조에 가까워질수록 사실 그런 부분들을 끊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한 게 뭐냐면 파티션입니다. 지금 여기 이쪽에 보이시는 이 파티션 있죠? 이 파티션을 기준으로 이 앞에서 흔히 말해서 이제 계산대, 매대가 되는 거죠. 코스 매대, 음료 매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테이크아웃 매장은 나뉘어 있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이제 가는 부분들인데 주 출입구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상온 쇼케이스와 커피 머신기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에다 뭘 놨더냐 하면 상온 쇼케이스를 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빵 매대거든요. 내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빵들은 2단이면 2단, 3단이면 3단에서 쇼케이스 형태로 아무래도 요즘에는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그냥 빵 매대에 노출되어 있는 빵들에 대해서 약간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상온 쇼케이스를 짜서 소비자분들에게 좀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머신기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커피 머신기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배치를 했다기보다는 구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에다 이제 커피 머신기를 두고 음료에 관련된 그라인더라든 최소한의 장비들 당연히 밑에는 이제 테이블 냉동고가 들어가져 있을 거고요. 제빙기라든지 최소한의 음료 장비를 갖추고 여기 보시면 이제 포스 단발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곳이 또 본의 아니게 또 빵집으로 출발했지만 또 이 라떼 맛집으로 또 소문이 나서 실제로 이 라떼를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냐 하실 수 있지만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저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할 거라 음료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답은 없죠. 어떤 부분이든지 정답은 없고 꼭 어떤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제과나 빵을 팔면 음료를
꼭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가져가실 수 있다라면 가져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비유가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들어갔을 때 뭘 기대하죠? 은행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제일 먼저 찾는 부분이 뭐냐면 표죠. 내가 언제 왔는지 내가 빨리 그 표를 받아야 들어가는 부분인데 만약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가면 우리가 주로 뭐가 있죠? 얼음컵에 해서 이렇게 커피를 타먹는, 그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한번 유행을 타기 시작하니까 근처에 커피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 가서 얼음컵에다가 내가 원하는 커피 음료를 담아서 이제 먹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편의점에 갔더니 그게 없어요. 그러면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거긴 왜 없지? 하실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판매하시는 분이 음료를 안 하시는 거는 판매하시는 분의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흔히 말해서 아무리 뭐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고 이렇게 간판을 걸어놓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빵을 주려고 한다라 하더라도 당연히 음료가 있겠거니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음료 자체가 사실은 이 매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제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말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멋진 빵, 맛있는 빵을 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벌이를 위해서 하는 장사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시간대에 내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게 목적인데, 그렇다면 이런 음료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아니 빵 만들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언제 그라인더 해서 추출해서 뽑느냐, 그게 말씀도 아니시죠. 1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반자동 머신기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도저히 시간이 없다 그렇다면 요즘에 어떤 캡슐 커피라든지 아니면 미리 드립을 좀 해놓으셨다가 그 부분을 시원하게 해서 얼음만 타서 이렇게 드린다든지, 그러니까 커피 자체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시지는 않더라도 되게 곁들여서 나갔을 때 그래도 그 잠깐의 수고에 비해서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음료를 좀 같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머신기의 성능은 어차피 우리가 이런 형태의 어떤 매장을 했을 때 고객님들도 어떤 스페셜티라든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을 기대하고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가의 장비 말고 무난한 장비, 제가 봤을 때는 머신기 자체가 1000만원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 머신기라든지 아니면 반자동 머신기, 아니면 미리 드립을 해 놓으셨다가 따라드리는 그런 형태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캡슐 형태도 괜찮죠. 그러면 내가 준비된 어떤 그런 캡슐에 따라서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는 맛에 그때그때 응대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캡슐 커피를 소비를 하시면 기계를 운영하시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전체적인 걸 설명을 드리자면, 들어왔을 때 사실 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자, 이쪽에 이렇게 파티션이 세워져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파티션이 세워져 있고, 여기는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이 범위 아닌 거죠. 그리고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깔끔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파티션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다 보이는 거거든요. 전부 다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빵 만드는 모습 자체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관리하시는 측면에서 주방에다 보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구조일 때는 이런 파티션을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빵 만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바라보는 이 방향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투시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보여주는 거죠. 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빵을 만드는 주방이 뒤에 있구나, 뒤에서 직접 빵을 만드는구나 라는 정도만 해서 완전 개방을 하는 것보다는 살짝 그 정도에서 코시창용으로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구조라 요거는 뭐 제가 크게 설명 안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 냉장고가 있어야 될 거고요. 당연히 이제 믹서기 옆에 세정대가 있으면 편하겠죠. 믹서기 옆에는 계량을 할 수 있는 계량 작업대가 들어가는 게 기본적이고, 여기 좀 보시면 오븐 및 계량 작업대라고 써져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좁은 주방, 그러니까 완전히 넓지 않은 주방에서 이런 작업대들을 다 하나씩 가져가기는 힘들어요. 일전에 설명드린 대로 계량 작업대 따로, 성형 작업대 따로, 그 다음에 오븐 작업대 따로 이렇게 가져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 계량 작업대가 오븐을 쓰실 때는 오븐 작업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편견을 깨고 싶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오븐 작업대를 어디다 놔야 되지?가 아니라 완전히 만족스러우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량 안 하실 때는 이 자체가 오븐 작업대가 될 수 있겠죠. 자, 뭐 일반적인 구조라서 이거는 제가 뭐 더 깊게 설명을 안 드리고, 오늘 주로 포인트를 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상부 2단 선반으로 들어가집니다. 또 싱크 같은 경우에는 상부 선반 거리대, 이해되시죠? 수납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실제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벽으로 돌려서 일자로 가는 거죠. 어차피 선반 밑에 믹서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로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곳에 정말 많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계량 작업대 위쪽에는 수많은 락앤락 통들이 들어갈 거고요. 이 믹서기 위쪽에도 이스트부터 바로바로 반죽을 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들, 그리고 세정대 같은 경우에도 여기 거리대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툭툭 걸어서 걸 수 있는, 그래서 부족한 수납 공간을 이렇게 일체형 상부 선반을 달아서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보시면 파이 작업 테이블 냉동고라고 써놨고, 여기는 그냥 일반 테이블 냉장고라고 써놨는데 그냥 성형이라고 써놨죠.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빵 성형을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파이 작업을 하시는 거죠. 제 거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대리석이 올라가지고요, 여기에는 나무 그만을 올립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하나로 쭉 맞춰서 넓게 쓰시는 거예요. 역시나 이쪽에도 일자로 맞춘 만큼 선반을 쭉 달아서 뭔가를 수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부족한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요 간격이 조금 넓다라고 하면 이쪽 벽에다가도 사실 뭔가를 만들어서 수납을 쭉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또 다른 주방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뾰로롱